자, 오늘은 드로잉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도면 그릴 때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주로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법은 선, 원, 기타 이렇게 분류합니다. 선, 원, 기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선 배우고 원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옵셋, 트림, 익스텐드 이렇게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 원 이렇게 됩니다. 즉 라인으로 관련되어 있는, 선으로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 원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X라인이라고 합니다. 무한대의선이에요. 무한선. 레인은 반무한선. 반무한선. 즉 무한선의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렉탱, 사각형. 폴리곤, 정다각형. 아크, 호, 엘립스, 타원, 도넛, 그냥 도넛입니다. 스플라인 역시 스플라인입니다. 근데 얘는 다른 말로 자유곡선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X라인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X라인을 쓰게 되면 상대 극좌표를 거의 쓸 일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X라인, 자, 보시면 드로잉 명령어 이 안쪽에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X라인, 레이, 스플라인, 폴리곤, 서클, 아크, 그 다음 여기 렉탱글, 폴리곤, 엘립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X라인. 자, X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어포인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점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눌러달라고 하네요. 자, 제가 통과점을 눌렀습니다. 자, 어때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방사형이라고 하죠. X라인, 제가 각도를 30도로 맞춰놨습니다.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금방 그려지는 거 맞나요? 근데 이 선들이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그 끝이 없는 선이에요. X라인, 그 다음에 보시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X라인,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X라인, 앵글, 내가 지정한 각도. 내가 각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51도. 그러면 51도로 가는 무한대의선. 자, 제가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선 사이에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2등분이 되는 선입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2등분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클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트림으로 자른 다음 라인으로 이용해서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X라인에 보면 바이섹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2등분선이에요. 원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딱 2등분한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종종 사용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했던 이 과제물 기억나시나요? 이 과제물.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레이어가 2개 필요해요. 하나는 중심선입니다. 얘는 중심선.
얘는 외형선. 자,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두 개 선택을 했고요. 자, X라인을 쓰겠습니다.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인 거죠. 옵셋 50mm. 자, 위 아래로 한 번씩.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외형선입니다. 옵셋 2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50mm, 트림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요. 옵셋 18, 트림, 그 다음 두 개 선 지우고,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70도, 트림, 자, 어떤가요? 제가 상대 극좌표 썼나요? 하나도 안 썼죠. X라인의 용법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5스냅을 쓸 때, 트래킹을 쓸 때, 5스냅, 아니, 폴라 트래킹을 쓸 때 30도를 놓고 쓰시면 돼요.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중심선 맞추고 서클 오른쪽 겁니다.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역시 중심선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4,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여기는 반지름 5, 트림,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반지름 20, 그리고 틀어졌다. 그 다음 서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60이네요. 서클 63, 트림으로 바깥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옵셋 3mm, 트림으로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다시 지웁니다. 그럼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옵셋 3mm, 트림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고 다시 삭제. 다시 옵셋 3mm, 트림으로 가운데 자르고 지우고. 옵셋 3mm, 트림으로 가운데 자르고 지우고. 자,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옵셋
그리고 그다음 트림, 그다음 삭제, 다시 트림. 자, 이 원들이 기준이 돼서 네,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다음 네, 여기는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트림, 그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선 깨끗하게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가 쓴 방법을 잘 보세요. 중심선이 약간 삐죽 나왔죠. 중심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중심선은 물체보다 약 3mm를 더 길게 그립니다. 물체에 딱 맞춰서 이렇게 물체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이렇게 3mm 더 길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3mm를 쓰는 거예요. 이 중심선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거 방법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맞추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옵셋밖에 모르니까 옵셋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과제물이야. 요가 오른쪽 과제물은 역시 응용이 되겠죠. 오른쪽 과제물은 응용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왼쪽 과제물부터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가장 안쪽에 있는 겁니다. 11mm.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생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얘가 동력을 전달하는, 힘을 전달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축을 넣고 축을 돌리면 여기 마찰이 생겨서 얘도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강력한 힘이 돌아가면 그냥 마찰 때문에 헛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멍에 축과 함께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쐐기 때문에 축과 구멍이 함께 돌아가게 돼요. 이런 걸 키라고 합니다. 키. 열쇠 구멍 있죠?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과 구멍에 두 개 넣어놓은 걸 키홈이라고 해요. 이 키홈은 이 끝에서부터 옵셋을 하시면 돼요. 자, X라인, 호리젠탈, 그리고 끝점에다가 놓고 옵셋 26mm.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죠.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역시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하게 되면 금방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바꾸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3mm. 트림으로 중심선들 선 정리. 그러면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서클 여기에다가 다이아메타가 7mm인 원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옵셋 7 나누기 2 수식으로 들어갔죠. 정수 나누기만 된다고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원 그릴 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수 나누기만 들어가요. 이건 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옵셋 값에도 정수 나누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중심선 선택해서 좌우로 한 번씩. 중심선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만 하면 반은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 맞추고요. 그 다음 이 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다 잘라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선 또 잘라내고요. 자, 이번엔 옵셋 5mm 한 거 삭제합니다. 그 다음 다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자, 펜스를 이용하면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트림에 펜스 기능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바깥쪽도 잘라내고요. 잘라낼 게 많죠?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원의 중심점 찾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손으로 설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때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찾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찾습니다. 서클 여기서 반지름 22인 원을 하나 그립니다. 다시 이 끝점에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교차점이 두 군데 나오죠. 바로 이 교차점에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결국은 이 원은 여기서 22 떨어져 있고 여기서 22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22가 떨어져 있고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22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교차점이 이 원의 중심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22,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2, 그 다음 트림.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아크에 보시면, 여기 아크에 보시면 시작 끝 반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끝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중심점 누가 찾는 거예요? 캐드가 찾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편한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원시적인 걸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레이는 반만 무한선입니다. 이렇게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자, 이번엔 렉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렉탱과 폴리곤, 이 두 개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폴리라인, P-O-L-Y, 폴리라인, 즉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이 폴리라는 단어가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리선이라고 씁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를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화학 구조물, 화학식에서 폴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옷감 있죠. 옷감에 보면 폴리에스터라는 옷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말이 폴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자하고 분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데, 이 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은 분자가 서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자들이 하나로 쭉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들을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러요. 분자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폴리라인, P라인은 선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렉탱글은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렉탱글 좌하단, 우상단, 우상단 클릭, 좌하단 클릭, 우하단 클릭, 좌상단 클릭, 좌상단 클릭, 우하단 클릭. 지금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린 겁니다. 대각선으로 그린 거예요. 렉탱은, 사각형은 대각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은 대각선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즉 상대좌표로 그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x가 150, y가 100.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50에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렉탱글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A3죠.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 안쪽으로 10mm 넣어주시면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이 테두리 선의 간격은 10mm입니다. A0, A1은 테두리 선의 간격은 20mm. 그 다음 A2부터 A4까지는 이 테두리 선의 간격이 10m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종이를 철한다고 하죠. 여기 재본할 경우, 이런 식으로 재본할 경우 왼쪽만 25mm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테두리 선이 있습니다. 테두리 선이 필요합니다. 자, A0, A1은 20mm. 그 외 10mm. 다만 도면을 철할 경우 왼쪽 25mm. 자, 여러분들도 테두리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보시면요, 이 렉탱글은 눌러보면 어떤가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돼요.
다시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눌러보시면 여기 챔퍼와 필렛이 있네요. 위드가 있고 우리 오늘 챔퍼하고 필렛 공부해야 됩니다. 이 필렛 쓰게 되면 엄청 편해요. 자, 먼저 위드부터 보죠.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위드 누르고 10mm 그러면 굵은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위드 0 엔터. 자, 어떤가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의 선의 굵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자, 컨트롤 숫자 1 누르시면 속성창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선 굵어진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선이 얇아진 거 맞습니까? 네, 글로벌 위드 값을 조절하시면 이미 그려진 거라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렉탱을 잠깐 멈추고 필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렛, 챔퍼. 필렛은 모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모따기라고 합니다. 필렛은 모서리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깎아주는 것, 그걸 못깎기라고 합니다. 필렛이라고 하고, 챔퍼는 못따기라고 합니다.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주는 것, 이게 못따기예요. 실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필렛, 즉 못깎기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제품류 있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여기 모서리 부분을 만져보면 모니터 모서리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필렛입니다. 못깎기 목적이에요. 만약에 모서리가 이렇게 왼쪽처럼 각져 있다면 사람이 이 제품을 만질 때마다 손을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은 겁니다. 이게 못깎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지름 4mm 혹은 반지름 1mm 이런 식으로 못깎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제가 C1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챔퍼 1mm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챔퍼는 이렇게 45도로 잘라놓으면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못깎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선을 세 가지 타입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는 모서리가 딱 맞닿아 있는 경우, 하나는 모서리가 지나친 경우, 하나는 아예 모자른 경우입니다.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모디파이 명령어예요. 수정 명령어입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여기 라디어스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보시면 필렛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이며 반지름 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지름이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반지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필렛 명령을 실행한 다음 반지름 값을 먼저 체크해 줍니다.
자, 반지름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양 끝에 모서리를 캐드가 정리해 줍니다. 트림으로. 다시 보세요. 필렛 클릭합니다. 선이 지나쳐가 있지만 모서리를 어떻게 되나요? 동글동글하게 해주면서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렛을 할 건데 선이 모자르잖아요.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연장합니다. 연장하고 모서리가 정리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그 다음에 다시 라디어스,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너무 작네. 필렛 반지름 50.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서리가 정리되는 것 이해되시죠? 근데 특이하게 어떻게 되나요? 넘쳐나는 선들이 정리되고 모자랄 때는 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게 필렛의 특징인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림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르기 모드. 노트림 모드가 있고 트림 모드가 있는데 네, 트림 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제가 필렛을 들어가서 여기 트림이라는 항목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바꾸지 마세요. 트림을 들어가면 이 안에 트림 모드와 노트림 모드가 있고 기본값은 트림 모드입니다. 제가 노트림 모드로 바꿀 겁니다. 반지름 50. 자, 어떤가요? 선 정리 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 정리 하나도 안 되죠. 노트림 모드일 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필렛 트림 모드일 때는 이와 같이 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봅니다. 필렛, 이번에 반지름을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원은 안 그려집니다. 보세요. 필렛, 선은 정리되죠. 근데 원은 안 그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 선 넘쳐났죠. 이거 지우려면 트림 써야죠. 필렛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필렛 반지름 0. 자, 여기는 익스텐드 써야죠. 그런데 필렛이라는 명령어로 그냥 해결이 되죠. 캐드에서는요, 이 필렛이 목깎이이지만 트림과 익스텐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과제물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려볼 건데요. 필렛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 18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터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반지름 10.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3mm. 트림을 하려고 합니다. 트림. 자, 나머지 얘는 삭제. 그러면 기본적인 원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라인. 자, 탄젠트에서 이 작은 원 있죠. 작은 원에서
다시 탄젠트. 큰 원으로 갑니다. 종종 이 작은 원에서 이렇게 작은 원으로 탄젠트를 그리시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원에서 이렇게 큰 원으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립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 옵셋 5mm 자,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필렛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안쪽은 반지름 2mm예요. 필렛 반지름 2mm. 자, 원의 경우는 이렇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원은 잘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 필렛 반지름 4mm. 만약에 이거 필렛 안 쓰면 어떻게 할까요?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4mm.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필렛 다시 필렛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필렛 반지름 30. 자, 이 부분 확대하면 여기 끝에 짜투리 남죠. 그러니까 트림을 2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림을 해야 되는데 응용을 해보죠. 그냥 하나씩 뚝뚝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 짜투리 남죠. 필렛 반지름 0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만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는데 필렛을 하려면 한 번 하면 끝나요. 이렇게. 그죠? 다시 필렛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필렛을 해야 되고요. 귀찮은 거죠. 필렛에 보면 뭐가 있냐면 멀티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플을 누르게 되면 명령어가 안 끝나고 여러 번 필렛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렉탱을 그렸습니다. 필렛을 쓸 거예요. 여전히 한 번씩 들어가네요. 다시 봅니다. 필렛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라인 누르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전체가 다 필렛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렉탱에 보시면 여기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렉탱글 안에 10mm. 그러면 자,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졌나요? 필렛 없이 렉탱만 그려서 필렛 명령어 쓴 거하고 렉탱에 필렛 쓴 거하고. 자, 챔퍼도 똑같이 선을 이렇게 세 종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만나는 선, 통과하는 선, 그 다음에 모자르는 부분들. 선이 이렇게 모자르는 경우. 총 3가지의 경우입니다. 선이 딱 맞닿은 경우, 그 다음 선이 넘쳐나는 경우, 모자르는 경우. 챔퍼는 이런 겁니다. 챔퍼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요걸 이렇게 하는 걸 디스턴스, 즉 거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챔퍼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가 각도입니다. 요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챔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디스턴스 20mm 엔터, 20mm 엔터. 클릭하면 자, 이렇게 20mm가 잘라지게 되는 거죠. 20mm 후퇴하고 20mm 후퇴해서 사선으로 잘라내는 것. 자, 똑같이 보세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여기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챔퍼. 이번에 앵글 방식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거리를 물어봐요. 10mm 엔터.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각도를 물어봅니다. 45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챔퍼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렉탱글이 있고요. 이런 렉탱글 필렛 0. 그 다음에 챔퍼 디스턴스 10.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지만 챔퍼를 보면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끝에를 챔퍼링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서 동시에 이렇게 챔퍼링을 할 수 있어요. 렉탱글에는요 똑같이 챔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mm, 10mm 주게 되면 이렇게 챔퍼링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정다각형, 우리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아니 50인, 정육각형, 정팔각형 그렸었죠? 근데 그게 정다각형입니다. 폴리곤으로 그리는 거예요.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세 가지 방식이에요. 원에 내접하고 원에 외접합니다. 그 원의 반지름, 즉 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서클을 하나 그리죠. 50mm. 다시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50mm. 왼쪽 건 내접하는 정다각형, 오른쪽 건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폴리곤.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5개입니다. 그 다음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점인가요? 아니면 엣지, 모서리 길이인가요? 자,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In 시크리브드 in circle, circum 시크리브드 about circle. In 시크리브드 내접이란 뜻입니다. 안쪽으로 접하다란 뜻이에요. In circle, 원 안쪽으로 in 시크리브드 내접하는, circum 시크리브드 about circle, 원 바깥쪽으로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즉 in 시크리브드 in circle은 내접하는, circum 시크리브드 about circle은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웠어요. in이라는 단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in이 두 번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접하는. 자, 반지름입니다. 50. 자, 원 안에 내접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큐ම් 시크리브드 반지름 50. 어떤가요? 내접하고 외접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폴리곤 육각형 원의 중심 지정하고 인시크리브드 반지름 50. 내접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육각형 원의 중심 서큐ම් 시크리브드 반지름 50. 볼트 머리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이에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스플라인에는요, 메소드가 있어서 피트 방식과 CV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피트 방식은 정점을 통과하는 방식이고 CV 방식은 접선으로 원의 반경을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포인트를 통과하는, 내가 지정한 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얘는 내가 지정한 점들과 점들 사이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걸 말합니다.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너츠를 그릴 때 써요.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물어봅니다. 안쪽 원의 다이아메타 지름이에요. 20mm.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바깥쪽 원의 지름입니다. 50.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그려집니다. 이거요. 도넛 그릴 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20. 인과 아웃이 바뀌었죠.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고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그럼 원이 이렇게 도장 찍히듯이 쭉 찍히게 됩니다.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닐 때 배웠던 게 이거예요. 장축과 단축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100mm, 이쪽으로 60mm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원은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똑같죠. 그러나 타원은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엘립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엑시스 축의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축의 끝점 누르면 그 축의 어더 엔드 포인트, 그 축의 또 다른 끝점, 그 다음에 디스턴스 투 어더 엑시스, 떨어져 있는 다른 축의 끝점.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엘립스 보시면 센터 방식이 있어요. 즉 타원의 중심에서 엔드포인트 엑시스, 축의 끝점, 그 다음 또 다른 축의 끝점, 즉 중심점에서 축의 끝점, 또 다른 축의 끝점. 그럼 어차피 반대쪽은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X라인으로 수평선을 하나 그렸고요. 수직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45도 사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으로 잘랐고요. 자,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이쪽을 잘랐습니다. 자, 적당히 선을 하나 더 그리죠. 서클 반지름 10mm. 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원기둥이요. 원기둥을 설계할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에 지금 45도 사선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봉 있죠. 봉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앞에서 본 거, 얘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걸 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중심선을 이렇게 위로 쭉 올립니다. 이때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평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45 쭉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45도 사선을 만나면 연결합니다. 얘도 그대로 올립니다.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필렛. 자,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거예요. 이거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가래떡 있죠. 이제 설날에 우리가 가래떡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떡국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 떡국떡을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래떡을 그린 거고 사선으로 어슷썰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잘렸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옆에서 보면 원입니다. 그런데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타원이 만들어지는 건 원통을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랐을 경우 그게 바로 그 단면이 바로 타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중심선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타원의 끝점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 끝점, 중심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요 사각형 안에 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엘립스, 끝점, 중간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잘리겠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 즉 원통을 45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비스듬하게 잘랐을 경우 이와 같이 타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CAT라는 시험을 보실 때 CAT 시험에서는 이 타원 그리는 게 반드시 2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